네, 왠지 모를 잦은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사연은 이 만성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생긴 사연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만성 두통으로 대학병원에 갔다가 뇌출혈을 진단받은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예. 뇌출혈 시술 중에 의사의 실수로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연입니다. 50대 이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지만 방희석 씨는 종일 집안에 갇혀서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 손주와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며 건강하게 생활하던 평범한 가장이 네. 갑자기 반신불수가 돼버린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저 같은 건강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몇 개월 전 갑자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후 만성 두통이 생겨 병원을 찾은 건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안녕하세요. 저기 뇌출혈인가 뭐라고 하는 의사는 출혈 부위에 관을 꽂아 피를 빼내는 간단한 수술로 3일이면 상태가 호전돼 퇴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다 카테터 삽입술 수술을 했더라고요. 여기 여기 관 했는데 그거 뺐던 모양이에요. 관을요. 그거 빼자마자 저기 기절해갖고 물려요. 대다가. 그러니까 피를 빼내던 관을 뽑자마자 환자는 의식을 잃었고 전혀 다른 부위에서 또 다른 뇌출혈까지 생겨 좌측 편마비라는 장애를 입었다는 건데요. 대체 수술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환자가 진단받은 병명이 만성 경막하 출혈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박사님? 뇌 구조를 보시면서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뇌를 제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두부를 얹어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개골과 뇌는 딱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상이 가하게 되면 안에서 뇌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출혈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경우와 같은 만성 경막하 출혈은 뇌출혈이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고이게 되면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진단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종단면으로 잘라서 수박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이 바깥에 하얀 부분이 두개골이고요. 두개골과 뇌 사이에 살짝 초승달 모양의 음영이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출혈이 생긴 것이고 이 출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계속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치료 자체가 어려운가요? 치료 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림으로 좀 보시면 그림처럼 카테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호수입니다. 예. 호수를 넣어서 피를 제거해주고 나면 이게 없어지면서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신경외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예.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본인 또는 부모님께서 이 만성 두통이 만성 경막하 출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이 머리를 다친 과거력이 있으면서 한두 달 내에 노망난 듯한 행동을 하시거나 성격이 난폭해지시거나 마비가 온다거나 말을 잘 못하신다거나 두통이 심해지신다고 그러시면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서 CT를 찍어보셔야 됩니다. 이 예. 만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다른 복잡한 검사 필요 없이 CT만 찍으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렇겠거니 하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간단한 수술이면 나아질 수 있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환자는 도리어 더 큰 장애를 입게 된 걸까요? 그 출혈 부위가 아닌 브레인, 뇌로 갔다가 카테터를 관통한 거예요. 피가 고였던 뇌 표면에 머물렀어야 할 카테터 끝이 뇌를 뚫고 들어가서 또 다른 출혈이 발생했던 겁니다. 카테터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걸 빼고 나서 바로 환자한테 15분 있다가 의식불명이나 의식저하가 또 상태가 악화되면서 응급수술 그냥 막바로 들어간 거죠. 결국 반신불수가 된 상황을 두고 의료진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결과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사람은 별일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큰 이상이 없었고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더니 튜브가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 죽음이라고 들어가는 거 싶은 만큼 조심했었고. 자, 일단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런 출혈이 고인 것을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넣어서 제거하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호수는 요 경막 하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수가 실제로 뇌 안에 잘못 들어가서 후유증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T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시는데요. 하얗게 뇌 안에 하얗게 보이는 요게 호수, 카테타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너무 깊숙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잘못 들어간 걸 확인하고 뽑았습니다. 뽑고 났더니 거기 호수가 들어가 있던 위치에 출혈이 생긴 것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피를 뽑기 위한 호수로 뇌를 찔렀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실수가 종종 발생하긴 하나요? 뇌를 다 열어서 호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부주의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실수를 인정하신 것 같고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의료진에서도 이렇게 과실을 인정했단 말이죠. 네네. 법적인 책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은 명백히 인정될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의자료까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환자의 억울함을 들어보기 위해서 변호사께서 직접 가족을 만났는데요. 직접 만나셨네요. 예, 수천만 원의 병원비 독촉에 의사가 실수를 인정했는데도 병원은 법을 운운하며 퇴원을 종용했답니다. 거기다가 짐을 다 싣더니 합의서에 사인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된다고. 급기야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병원 직원이 환자를 찾아와서 합의서에 지장을 찍게 했고 재활이 더 필요한데도 이를 빌미로 합의금과 함께 강제 퇴원을 당했다는 거죠. 네. 찍을 때 뭐라고 하면서 찍으라고 했어요? 이 아들이요? 네. 그냥 다 찍으라고 돼요. 찍으라고 하는데 많이. 읽어볼 시간 주셨어요? 아니요. 읽어볼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찍으라고 해서 찍으셨어요? 네, 그냥 찍었더니 등록 갖고 그냥 얼른 나가더라고요. 자, 합의를 위해서 병원 직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팔아보더니요. 그래서 가족에 인감도 떼자고 원래 인감도 떼주고 했어요, 어머니. 자, 이런 병원의 대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나요? 네, 법무팀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래요? 배상해야 될 합의금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금액의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뇌수술을 받은 환자라는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인 합의로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한마디로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소송을 통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취소를 하고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렇게 의료 상식과 경험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 분쟁을 겪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우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고요. 우선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다음에 감정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을 찾아가셔서 의료 과실이 맞는지 의료 과실이라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병원 측에 합의를 하거나 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송영곤 박사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의사들의 과실을 의사의 입장에서 짚어주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더 많이 씁쓸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은요, 무마가 아니고요, 인정과 사과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죠.